자, 우리 세금 설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듈 2의, 228페이지부터가 이제 세금 설계 쪽입니다, 여러분들.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챕터마다 뭐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데, 특히 여러분들, 뭐 3장, 4장, 5장, 3장, 4장, 5장. 자, 요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좀 출제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장, 1장, 마지막 6장도 뭐 출제가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골고루 나온다라고 보시는데, 특히 여러분들 3, 4, 5장이 좀 출제 빈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228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중 세금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서 세무대리, 즉 뭐예요? 자문이라든지 상담, 그리고 우리가 기장대행, 뭐 이와 관련된 세무와 관련된 고객님들을 도와주는 세금 처리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세무사법 2조에 따라서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 그리고 우리가 등록된 변호사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재무설계사가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자문, 세무대리, 자문까지 포함이에요. 자, 이런 것들 관련돼서는 우리가 충돌될 수가 있으니까 세무사법 2조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재무설계에서 세금설계는 그럼 뭐냐라는 거죠. 우리 다른 여타 뭐 투자라든지 뭐 은퇴, 뭐 부동산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재무설계 분야들을 할 때 세후 현금 흐름, 세후 수익률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 수단으로 우리는 활용을 하는 거지 이거를 전적으로 업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 여러분들 세금 설계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맞고요. 자, 2번 세금 설계는 독립적인 재무설계 분야로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재무설계 분야의 실행적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여러분들? 자, 3번 조세에 관한 업무는 세무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세무사 등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재무설계사는 재무설계에 관련된 순현금 흐름이라든지 세후 투자 수익률 추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도 제한받는다라고 되는데 그런 거 하려고 세금 설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이 좀 잘못됐네요, 여러분들. 따라서 우린 세금 설계는 뭐예요? 세후 캐시플로우라든지 세후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출해내기 위해서 세금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나머지 4번 모든 분야가 재무설계가 세금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재무설계 시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세금설계도. 자,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설계 프로세스 6단계 순서로 우리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가장 뭐 기본적인 문제죠. 재무설계 프로세스 6단계와 관련된 고객과의 관계 정립, 그리고 정보 수집, 그리고 분석 평가, 제안, 실행, 모니터링. 이 6단계는 뭐 재무설계 개론에서 다 공부하셨던 거니까 문제는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1번 보니까 여러분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 수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된다. 맞죠?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2번, 세금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 등을 법률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부과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세법률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왜 조세법률주의가 나왔냐면은 세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뭐 국가한테 뭐 해준 거 없이 뭐 받은 거 없이 그렇죠?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징수한다는 얘기는 공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3번 세금은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로 분류한다. 맞고요. 자, 4번 세금은 공과금의 일종으로 부담금이라든지 공공수수료 등과 같이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다. 뭐 반대급부 없죠.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공과금의 성격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보죠. 자, 세금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은 여러분들 1번 다른 조세를 과세 표준으로 부과 또 징수할 수 할지 조세가 아닌 과세 물건에 대해서 부과 징수할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된다. 맞죠, 여러분들? 세금에 세금이 붙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소득에 세금이 붙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2번. 세금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로 이제 구분한다. 분류한다. 맞죠, 여러분들? 내가 벌어들여도 내가 내면은 직접세라고 하는 거고, 내가 벌어들였는데, 그죠? 내가 내야 되는데,
누가 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주는 거죠. 우리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요건요, 다른 세금이 바로 간접세에 해당되죠, 여러분들.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죠. 부가가치세. 그리고 증권거래세라는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번 세금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여러분들 4번 목적에 따라서 우리 특정 목적 지출에 충당할지 일반 지출에 충당할지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 부가세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여러분들 4번이 좀 잘못됐죠,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목적세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죠? 보통세와 목적세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4번이 잘못됐네요. 자, 우리 230페이지 우리 5번 문제. 다음 세금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종부세는 국세 중에 직접세에 해당된다. 맞나요? 그래서 간접세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직접세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으로서 보유에서 재산세가 있고, 그리고 보유 중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죠. 우리 재산세라는 것은 지방세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충당을 위해서 부과하는 우리 보통세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교육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부과되는 거죠. 따라서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인 거지 지방세까지 목적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좀 잘못됐네요. 자, 우리 3번 개별 소비세는 국세 중에 보통세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해당된다. 맞죠? 자, 우리 6번 다음 중 세법의 법원이 아닌 것 고르는 거예요. 우리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이죠. 우리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법률에 따라서 이제 구속하는 게 바로 이제 법원이다. 법의 존재 형식. 자, 보통 이제 법규라든지 법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시행령,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법규에 해당되는 거죠. 조세 법률주에 따라서 법원에. 그런데 여러분들 법원이 아닌 거 고르시오라는 건데 이제 판례, 그리고 통칙, 그리고 예규.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정 부분 참조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법원으로는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들. 따라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닌 거 정도는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국세 부과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국세 이제 부과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게 세법 적용의 원칙이죠. 적용의 원칙. 자, 그래서 부과 원칙 4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실신근조, 그죠? 실신근조. 우리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조세관면의 사후관리, 우리가 근거, 과세의 원칙,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4번, 우리 7번에, 4번이 잘못됐죠.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세법 적용의 원칙이에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자, 우리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연결시킬 수 있는, 세법, 우리가 조세, 국세 부과의 원칙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서 소급과세 금지하라는 얘기죠. 이걸 좀 매칭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우리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1번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신의와 성실로 행동해야 된다. 그쵸, 여러분들? 신의성실 원칙. 자, 부과의 원칙 맞죠? 자, 우리 2번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는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서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회사 전체 장부를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해야 된다. 이거 근거과세 원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뭔가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 그죠? 그 부분만 조사하는 거지 전체를 조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근거과세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는 부분만, 그죠? 그거만 조사하는 거지 전체를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근거과세 원칙과 관련된 설명이 2번이 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문구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3번,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돼요. 자, 우리 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우리 1번 보니까 납세 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이다. 맞죠, 여러분들?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가 세금이 얼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나오는 게 확정이라고 하죠. 확정. 자, 납부하든지 뭐 일정한 우리가 법률 행위가 있으면 이제 소멸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납세 의무와 관련된 세 가지예요. 성립은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정은 이제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립과 우리가 확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2번.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맞죠?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와도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는 또 우리가 회계법인이 끝나면은 성립이 되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1기가 끝나면은, 그렇죠? 2기가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번. 납세 의무의 성립이란 과세 요건의 충족 상태를 말하며 납세 의무의 추상적인 형태가 아닌 국세의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했죠?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확정이라고 얘기해야지 성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우리 수시 부가 조세는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다. 맞죠? 우리가 상속이 개시되면은 우리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증여세는 증여, 그죠? 우리가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조세 과세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각 세목별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우리 1번 보니까 소득세,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 이제 확정일,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등기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상속개시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겠죠. 상속개시일, 상속등기일이 아니고요. 자, 우리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경정청구, 수정신고 관련된 부분이 1장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세금 신고를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적게 신고했어요. 더 추가적으로 더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정신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너무 많이 신고했어요.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 환금 요청하는 것은 경정청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경정청구. 자, 우리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여러분들 5년이고, 그렇죠? 후발적 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90일이죠, 여러분들. 그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정청구는 조세의 부과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죠? 5년이죠. 자, 우리 수정신고가 우리 제척 기간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세무서에서 고지 발급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수정신고하면 실익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고를 너무 과소한 거죠? 과소신고와 관련된 불성실 가산세를 2년 이내의 기간에 수정신고만 한다라고 하면은 기간별로 감면 혜택을 주죠. 가산세. 자, 요게 바로 실익이다라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 1번이 여러분들 잘못됐네요. 자, 2번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했을 때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맞고요. 자, 3번 후발적 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우리 4번 관련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발적 사유는 여러분들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죠. 원칙상은 여러분들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한 사람이 바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단 후발적 사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신고를 안 했어도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환급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조세 구제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과세 전, 그죠?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게 있고 그 이후에는요. 의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가죠.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심판 관련된 절차가 이제 3개 있죠. 이의 신청은 여러분들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하는 것들은 임의 절차이지만 그 이후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요 3가지 루트 중에는 반드시 하나는 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복제도와 관련된, 구제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뭐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전 적부심사, 뭔가 이제 세무조사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예고 통지하는 경우에, 그죠? 세금 예고 통지장을 받으면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좀 따져봐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심사 청구하는 게 바로 과세전 적부심사예요. 근데 이제 납부할세액이 여러분들,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는 거지, 그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납세고지서가 나왔을 때는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행정심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관할 세무서에. 그리고 나서 안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조세심판원에 이제 심판 청구,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똑같이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받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심사청구, 국세청에 이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의신청 생략하고 바로 여러분들 감사원에 심사청구라는 절차를 가도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루트 중에 어느 하나만 가는 거지 막 중복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받아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들 행정소송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임의 절차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 90일이죠, 여러분들 기간은.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자, 납세고지 하려는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우리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했죠?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요. 자, 우리 2번. 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이의 신청한 다음에 여러분들 감사원 심사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제기가 못 해요. 그죠? 감사원 심사 청구는 이의 신청 없이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3번. 불복 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 효력에 영향을, 우리가,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여러분들, 3번이 이제 맞죠? 이걸 가지고, 뭐,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납세고지서 이제 발부된 게, 우리가 취소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쵸? 우리가 부정지, 집행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세금을 안 내는 상태라고 하면은 만약에 압류 들어왔다. 압류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진행되더라도. 물론 여러분들,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환가 처분에 해당되는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죠. 즉, 공매 단계까지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4번.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강제 징수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언제든지 공매할 수 있다. 공매할 수 없죠. 공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맞는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심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중 세금 설계 관련된 정보 중에서 이제 정량적 정보와 이제 정성적 정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정보 수집 단계에서. 정성적 정보라는 것은 고객이 세금에 대한 이해도, 아니면 세금을 생각하는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성적 정보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정량적 정보에 해당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여러분들 정성적 정보고 나머지들은 다 정량적 정보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설명하는 내용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자, 우리 뭐란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국민에게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조세 법률주의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뭐란 하면 조세 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조세 평등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조세평등주의. 자, 우리 조세평등주의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평적 평등이 있고요. 수직적 평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평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사람들. 그렇죠? 돈벌이가 똑같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도 똑같게 부과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수평적,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거고, 수직적은 뭐죠? 우리가 담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높은 세율로, 우리가 조금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낮은 세율로 이렇게 부과되는 게 바로 누진 구조, 누진세. 이렇게 바로 이제 수직적 공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다음 단락 계속 읽어보니까 동일한 조세를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뭐죠 이게? 수평적 공평이죠. 경제력이 큰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겁게 과세하는 수직적 공평인 이는 누진 과세의 주장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거 이제 빈칸에 들어갈 거 연결하게 되면은 3번 지문이 맞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 수평적, 수직적, 우리 평등, 공평과 관련된 부분들의 개념을 우리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내가 과거의 세무공무원이 여러분들 뭔가에 납세 고지 처분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세법 개정되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 받아들이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꾸로 소급과세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와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가 있다. 맞죠, 여러분들? 법을 만들면은 옛날 걸로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도 국민들에게 더 유리한 법이 나왔다. 그러면 소급 적용하는 것은 괜찮겠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3번 세법 적용 원칙에 있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 이제 근거과세의 원칙에 여러분들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이제 세법 적용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4번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모두 어떤 경우라도 개정된 세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하됐다 세율이 그러면 여러분들 소급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예전에 많이 냈던 세금들을 다 환급해 주는 거니까 괜찮죠. 그런데 인상된 부분을 소급과세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4번 우리가 절세 탈세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여러분들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앞쪽에서 공부했죠. 절세, 그리고 조세회피, 그리고 탈세. 절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세법을 이해하고 세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그런 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이제 절세다라고 하면은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회피와 관련된 조세 회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탈세 이런 부분들이 있죠. 회피라는 것은 조세 회피라는 것은 세법전이 여러분들 모든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살짝 미꾸라지처럼 그죠? 흙탕물 흐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법에서 인정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여러분들 부당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당 행위 계산 부당 그죠? 요런 거에 해당되면 미비점을 이용했기 때문이세요. 미비점. 이후 관련된 적발되면 여러분들 가산세라는 게 이제 부과됩니다. 가산세.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우리 이제 벌금이라든지 징역,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형사처벌. 요거는 우리는 적용하지 않지만 가산세는 부과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 탈세는 여러분들 악질인 거죠. 그렇죠? 악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가산세도 부과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우리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탈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1번 탈세의 경우 포탈세액을 추징은 물론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고요, 여러분들. 자, 2번 탈세는 세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경감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미비점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조세 회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지 탈세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죠. 자, 3번 조세회피의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형사적 처벌은 가해지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자, 우리 4번 절세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거는 2번이 잘못됐네요, 여러분들. 자, 다음은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납세 의무와 소멸사유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건. 자, 우리 납세 의무는 언제 소멸하나요? 납부하면 끝나죠,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국가로부터 받을 게 있고 또 낼 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상퇴시키면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부가 처분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처분이었어요. 고지서를 잘못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세무서에서 이걸 취소 처분하면 되죠. 그럼 취소하면 납세 의무는 소멸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세
부가와 관련된, 조세 부가와 관련된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부가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부가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은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국가가 이제 징수권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즉 5년이 지나면은 만약에 이제 고액이라고 하면 10년까지 되지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손처분이라는 거 있죠. 결손처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시는 분이 너무 재산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지금 못 내고 있어서 국가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못 받아요. 계속 못 받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압류 들어갈 재산도 없어요. 결손 처분을 하거든요. 지금 뭐예요? 회계 장부상, 그죠? 세무서 장부상 옆으로 이렇게 좀 부실 채권으로, 불량 채권으로 잠깐 장부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손 처분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가 소멸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우리가 포착이 되면은 징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 결손 처분이 이제 정답인 거고요. 자, 우리 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 사례화해서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 나, 다. 자, 이게 과연 뭐에 대한 설명이냐? 자, 우리 보기를 보니까 여러분들 탈세, 절세, 조세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지문에 나와 있죠. 자, 우리 1번 가보니까 개인 사업자의 매출을 누락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소신고했다. 일부러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탈세죠, 이런 것들은. 그죠? 탈세. 자, 나번 내년부터는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정부 지원 및 세제 지원을 정부에서 예고하고 있어 사업 시작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올해 시작을 안 하고 내년도에 이런 국가적인 혜택을 보려고. 잘하는 건가요? 잘하는 거죠. 절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번 상가 건물을 아들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므로 큰아버지에게 먼저 양도 후 재차 아들에게 양도하는 우회 양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세법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직계 존비 속간에,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예요? 상가 건물을 양도하면 그럼 양도소득세를 낼 텐데, 그죠? 그 사실을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증여죠. 그러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세법 규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직계 존비 속간에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양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제3자, 그죠? 형한테, 그죠? 큰아버지한테, 나 입장에서 큰아버지한테 양도한 다음에 그 큰아버지가 다시, 그죠? 양도, 자식한테 양도하면은 이렇게 우회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규정한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살짝 돌리는 것들.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부당행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어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피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화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쉽게, 절세, 그리고 조세피, 그리고 탈세와 관련된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쉽게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7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감사원법에 의한 국세 불복 절차 진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처음에 여러분들 이의 신청한 다음에 심사 청구, 그 다음에 행정소송한다. 잘하는 건가요? 당연히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케이스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심사 청구는. 그죠? 우리가 국세청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원으로는 이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이의 신청한 다음에 행정소송한다. 이의 신청은 임의 절차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됐네요. 자, 우리 3번 감사원 심사 청구 다음에 행정소송. 맞죠? 잘했죠. 자, 4번 이의 신청 없이 바로 그냥 심판 청구 그다음에 행정소송. 이것도 잘한 거죠. 이의 신청은 임의 절차니까. 그래서 정답 2번이 잘못된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또는 아니면은 국세청의 심사 청구 아니면 감사원의 심사 청구. 요 세 가지 절차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거친 후에 우리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7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1장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3문제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잘 해두시면 여러분들 쉽게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우리 2장 여러분들 소득세 이해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